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들 수고 많으시고 집안에 또 갇혀 계시느라고 얼마나 이렇게 마음들이 힘드시고 그런지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차츰차츰 이 타운에서 사라져 가고 있죠. 그렇지만 아직 저희가 그 터널을 다 빠져나오지는 못한 느낌이고요. 아직 조금 더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마지막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 모두가 다 힘을 모아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저희 병원에서 감사하게도 여태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꽤 많이 해드렸거든요. 지금까지 저희가 진단한 케이스를 보면은 한 3천여 명가량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다행히도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에서 우리가 잘했던 거랑 똑같이 미국에서도 아주 거리두기와 격리를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양성 판정이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집에만 계신 분들,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 접촉을 안 하셨던 분들은요, 수백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저희가 3천 명을 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 3천 명을 했다 그러면은 한 10명 안쪽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미국의 전체 스태티스틱이 통계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듯이 블랙 커뮤니티하고 히스패닉 커뮤니티, 그러니까 멕시칸들이죠. 멕시칸들과 흑인들 사이에서 아주 꽤 많은 환자들을 보고 있거든요. 어떤 날 저희가 이게 히스패닉 인플로이드를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회사를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10명을 검사했는데 3명이 양성이 나오는 경우를 이렇게 가끔씩 봐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트렌드, 미국의 전체의 그 현상하고 똑같은 현상이 여기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블랙 커뮤니티의 환자들이 많았잖아요. 특히 미시간 같은 데 많았는데 여기에도 블랙 커뮤니티의 환자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분들 보면은 인공호흡기에 걸려 있는 사람들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가장 많은 분들이 이제 히스패닉들, 히스패닉계의 사람들이거나 블랙 사람들이거나, 그런데 이 동네는 블랙 커뮤니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히스패닉 커뮤니티의 환자들을 많이 보고 중환자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 가지 약들이 이제 여러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약들을 시험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도 여러 약들을 시험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약들을 시험하고 있고, 그것도 미국에서도 아주 엄청난 속도로 여러 가지 약들을 시험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그런 루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정확하게 이 약이 가장 효과가 있다, 이거를 꼭 써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밝혀진 약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렇게 실험 중이거나 우리가 쓰고 있었던 약들을 들자면 구충제 계통의 약들이 있고요. 류마티스나 관절염, 이게 자가 면역 질환에 쓰는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 써봤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 바이러스 치료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라고 렘데시비어라고 그러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은 지금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는 렘데시비어라고 그러는 주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효과가 있다고 FDA에서 쓰라고 그렇게 인정이 돼 있거든요. 그 외에도 그 천식약으로 쓰는 약들, 비형 간염 약들을, 그 다음에 뇌경색, 뇌출혈 약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약들, HIV 약들, 췌장염 약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쓰고 있어 보고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만한 약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약은 지금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람데시비어라고 그러는 주사가 있는데, 이거는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래 환자에서 쓸 수 있는 약이 있다면은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이라고 그러는 약이 있는데요. 그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은 워낙은 그 말라리아 약이었거든요. 옛날부터 있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도
류마티스 환자들이나 아니면은 자가 면역 질환 중에 루푸스 환자들 이거를 쓰시고 있는 분들이 꽤 여러 분 있으세요. 한 수십 명이 있는데요. 이 타운에. 근데 이분들 어떤 분들은 이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을 20년, 30년 이상 쓰고 계신데 별로 부작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이 부작용이 많다. 사람들이 뭐 심장에 위험이 된다. 그래서 쓰지 못한다라고 그러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그게 비나인, 그렇게 독한 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을 될 수 있는 대로 초기에 써보면은 좋을 것 같은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FDA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쓸 수는 있는데 조심해서 쓰라고 돼 있고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써보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요 약이 사실은 병원에 입원해서 썼을 적에는 좀 늦고요. 그 초기에 쓸 수가 있는 약이에요, 이건. 그래서 초기에 이 약을 쓰면은 이게 초기에 이 약을 쓴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인공호흡기에 걸리지 않게 되고 그런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이 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 예를 들어서 내가 걸렸거나 나의 가족이 걸렸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약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이 지금 딱 하나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약이고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독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쓰시겠다고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죠. 어떤 선생님은 FDA에서 아직 확실하지 않은 약이니까 본인은 안 쓰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안 써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나와 있는 약 중에서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은 여태까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써왔던 약이고 그렇게 그게 독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써볼 수 있는 약으로 이렇게 추천해 드릴 만하지요. 그게 제일 많은 부작용이 사람들이 조심하는 부작용이 뭐냐면요. 심장에 QT interval prolongation이라고 그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이게 심부정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인을 만들어주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 심장에 이렇게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임상 경험이 이제 40년이 돼 가는데요. 그리고 저희 환자들이 이게 쓰고 있는 분들이 수십 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20년 이상 쓰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 약이 아니면은 다른 질환이 해결이 안 되는 류마티스나 다른 루퍼스나 이런 게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쓰고 계신 그 분들의 경험으로 봤을 적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그렇게 많은 약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명 중에 이 약을 썼던 사람들 중에 10만 명 중에 7명이 이게 심장에 부정맥이 있어서 이걸로 죽을 수가 있었다. 뭐 이런 보고가 있는데 10만 명 중에 7명은요. 그냥 자연사도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10만 명이지. 그러니까 꼭 10만 명 중에 7명이면은 그게 부정맥도 얼마든지 그만큼 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무서운 약은 아니다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루푸스나 이런 때 약을 쓰면은 저희가 20년, 30년을 쓰지만 이 약을 쓸 적에 똑같은 용량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인펙션에 걸렸을 때 쓸 적에는 닷새만 써요. 닷새만 쓰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약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지금 하이드록시클로로콰인을 우리가 케이스 스타디를 한 거거든요. 뭐냐 하면은 사람들한테 써보고 그리고 써봤더니 효과가 있더라라고 그러는 그 보고들을 종합해 놨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효과가 없다라고 그러는 것을 논문을 랜셋이라고 그러는 메디컬 저널 중에서 제일 유명한 데서 그거 퍼블리시를 했었어요. 효과가 없었다고. 근데 그 효과가 없었다고 그러는 그 저널을요, 취소를 했어요. 이게 어제 3일 전에 그러니까 그래서 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들에 다 나왔는데 신문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거를 취소를 했으니까 아직 그게 우리가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효과가 없다고 그러는 논문 자체를 그러니까 자기가 논문을 내놓고 논문을 발표했던 그 회사에서 그거를 취소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더블 블라인드 스타디라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어떤 똑같이 걸린 사람들하고 안 걸린 사람들하고 놓고 한 사람들은 이게 약을 주고 한 사람들은 가짜 약을 줘요. 가짜 약을 주고 두 사람 이게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을 비교를 해봐서 어떤 사람들이 사망률이 적고 어떤 사람들이 생존율이 높고 병원에 들어가는 게 적고 그러니까 이걸 더블 블라인드 스타디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먹는 약이 사실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먹어보고 이게 안 먹은 사람하고 먹은 사람하고를 추적을 해서 그 결과를 봐야지 되는데 그 추적해서 결과를 보는 임상 실험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데이터는 뭐냐 하니까 이게 retrospective study라고 써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효과가 있었던 케이스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그러는 데이터를 종합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확실히 좋다 안 좋다라는 거는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FDA에서 미국 식품약품국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써도 좋은데 조심해서 쓰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는 이제 환자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이고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이게 걸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요. 특히 한국 분들은 아니셔도 히스패닉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보는데 이게 medical ethically 그러니까 이 환자들한테 걸렸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약이 있을 치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약이 있어요라고 그러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의사와 이제 환자가 직접 그 얘기를 나눈 다음에 환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인이 자기가 이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먹겠다 그러면 처방을 해드릴 수도 있는 약이죠. 그래서 그 더블 블라인드 스타디라고 그러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이 사회에서 의학계에서 다 실험을 거쳐서 증명이 되는 그 과정이 아직은 필요한 상태예요. 그게 이제 어떤 때는 우리가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통 한 번 걸리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것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걸리면 2달 이상 가요. 2달 이상 가면서 제가 추적 검사를 해드려 보면은 이게 생각하는데 이게 이 사람들을 더블 블라인드 스타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게 약을 주고 안 주고 해서 추적을 해서 확실한 결과가 나와서 이게 검증이 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아직은 확실히 검증돼서 우리가 이 약을 꼭 써야지 된다고 그러는 거는 없다고 그러는 말씀이고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이 있다고 그러는 말씀이고 또 몇 가지의 약들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좀 고무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그러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죠. 이제 백신을 우리가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그러는 건요. 우리가 옛날에 소아마비를 퇴치하고 천연두를 퇴치하고 이 땅에서 이런 게 무서운 질병들이 없어졌잖아요. 그 무서운 질병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백신이거든요. 예방주사거든요. 그 예방주사를 우리가 예방주사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예방주사를 만들면은 이게 시험군, 그러니까 시험을 해봐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50명, 100명을 놓고 이 사람들한테 백신을 준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서 항체가 생기는지를 봐야 돼요. 이 항체라고 그러는 것이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능력이 있는 프로테인이거든요.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생기면은 그러면은 그 균이 바깥에서 들어오면요. 이 균을 이물질로 생각을 해서 공격을 해서 그걸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그 항체가 생기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어야 되고 시험을 해봐야 되고 시험한 다음에 몇 달이 지나야지 항체가 생기거든요. 그 항체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항체가 생긴 거를 가지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시험을 더 해봐야지 되는 이 과정들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플루엔자 백신을 만들면은 딱 하고 요이 땅 해서 시작을 해서 하면 보통 1년에서 1년 반쯤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만들고 그 다음에 시험을 하고 항체가 생기고 부작용이 없는 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FDA 미국 약품식품청에서 그거를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그 facility를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대량 생산을 한 다음에 그게 나오게 되면은 그걸 분배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다 생각을 하면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쯤 나오는데,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을 그래서 여러 군데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선두주자가 매사추세츠에서 있는 약 회사 중에 하나가 시험을 했는데, 시험을 해서 주고 시험을 해서 항체가 아주 스트롱하게 생겼다고 그러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두주자가 생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FDA에 이제 신청을 할 거고, 그리고 FDA에서 아마도 빠르게 허가를 해줄 거예요. 빠르게 허가를 해주면은 이거를 가지고 대량 생산하는 공장을 만들어서 분배를 해야 되고, 그것까지 아직, 그러니까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이때쯤 되면 적어도 어떤 종류의 백신이 나오고, 결국은 이 질환은 백신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서 퇴치를 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이런저런 약을 쓰고, 그 백신이 나온 다음에는 전 미국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아니면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백신을 쓰게 되겠죠. 그러면 이 질환은 우리가 퇴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내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중순까지, 그때까지는 이게 케이스가 쑥 올라가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케이스를 줄여야지 되는데, 이 케이스를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한테서 사람으로 옮겨가는 질환이니까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접촉을 덜하게 해야지 돼서 이 거리두기, 그리고 사회적인 격리, 그 다음에 병 가진 사람들의 격리, 이거를 잘해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스파이킹이 돼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지 않게 둔화시켜서 이게 이렇게 끌고 가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백신이 나오면은 그때 이것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많이 잘 하고 있고요. 특히 코리안 커뮤니티, 한국인들은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가 모범이 됐듯이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도요, 아주 모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아직 터널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거리 두기가 이게 해제가 되고 서로 사람들이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다고 그러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이런 거죠. 우리가 한번 위험했는데 그 다음에 위험에 계속 노출이 되면요, 그 다음에 만성이 돼서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서워서 아무 데도 못 나가다가 그 다음에는 에이 나는 괜찮네 그러고서는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결국은 또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가는, 이게 지금 여러분들 데모 많이 하고 나가서 하고 계시잖아요. 데모 하는 거는 얼마든지 좋지만, 데모할 때 걱정스러운 거는 우리 마스크 안 쓰고 여러 사람들이 막 많이 모여 있는 거, 그런 건 좀 걱정스러운 일이죠. 그런, 아니면은 뭐 클로즈드 된 공간에, 그 밀폐된 공간에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는 아직도 좀 자제를 해야 되고, 우리 한인 사회가 아주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고, 터널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터널에 지금 한 3분의 2 이상을 지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2 이상을 지나왔는데 조금만 더 참으시고, 조금만 더 거리두기 하시고, 조금만 더 잊어버리지 말고 어디 가면은 손을 꼭 씻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얼굴 만지지 마시고, 그리고 걸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2달 이상 병이 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좀 답답하시더라도 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이렇게 존중해 준다고 그러는 마음으로 그거를 지켜주시고 좀 격리를 해주시면은 우리가 다 같이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KBS와 유스는 후드가 필요 없는 바베큐 그릴 나노 그릴과 건강한 맛의 시작 아리랑 바베큐가 함께합니다.